자, 오늘 수업은 고전 읽기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고전 읽기. 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란 책에서 발췌해서 지금 우리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우선 먼저 니체부터 배워보자. 지금부터 한 150년 전쯤, 100년 전에 주로 활동했던 그런 철학자다. 니체는 자유정신을 주장한 독일의 실존 철학자야. 실존 철학자. 실존한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거야. 이런 자는 실존하지 않아. 존재할 뿐이지. 이런 연필, 이런 볼펜도 실존하지 않지. 자유의지가 없어. 그래서 실존한다는 의미는 자유의지를 가진 객체, 대상을 실존한다고 얘기한다. 사람들도, 여기는 선생님도 실존하지. 그런데 때때로 실존하지 않을 때도 있어. 어떤 데냐면 선생님의 자유의지가 아닌 누군가의 의지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을 해야 할 때 선생님은 실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실존을 주장한 독일의 철학자야. 망치를 든 철학자이자 폭발적인 인간. 망치를 든 철학자이자 폭발적인 인간. 망치를 왜 들었냐면 기존의 모든 철학들을 부셔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니체는 전통 사상들과 개념들을 대대적으로 재평가한 철학자. 그는 가치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다루는 학문이지. 존재론,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거지. 실존도 일부 존재론에 해당되겠지. 미학은 무엇이 아름다운가, 왜 아름다움을 느끼는가를 생각하는 학문. 윤리학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선하지 않은가를 다루는 학문이고, 심리학은 마음대로 마음을 다루는 학문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니체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은 신은 죽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 신은 죽었다. 우리 문명도 죽었다. 사실은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 문명이 죽었기 때문이야. 우리는 선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착한 사람들이 존경받는 세상을 신이. 근데 지금 이때는 핍박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던 시기야. 돈 많고 욕심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니체가 보기에는 세상이 신이 준 것 같았어. 신이 살아있다면 그렇게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었겠지.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 문명도 죽었다고 얘기를 한 거야.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 말로 끝난 건 아니겠지. 우리가 신을 되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결국은 선한 자들, 착한 사람들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도록 다시 우리 문명을 바꾸면 되겠지. 자, 밑에 보자. 악이 지배하는 세상을 보면서 신의 죽음을 주장했고, 우리 모두가 신을 다시 살릴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신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선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했지. 니체 이전의 서양 전통에서는 이상적 세계를, 플라톤이 주장했던 이데아 세계를 계속 주장하고 있었고,
이 이데아 세계는 현실 세계를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계야. 그런 세상이야. 죽어서 천국 가서 잘 살면 되는 거지. 근데 니체는 이러한 세계, 이러한 이데아 세계, 이상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구분을 반대해서 지상에서의 삶, 지상에서의 존재를 사랑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어. 그의 책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니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런 책에서 자격을 위해 죽는다는 것의 의미, 이것이 한번 발췌해봤다. 뒤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자격을 위해 죽는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는 자신의 의견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내 의견이 뭐 맞을 확률보다 틀릴 확률이 훨씬 많거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맞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거의 대부분 오해야. 자신의 의견이 맞을 확률은 별로 없어. 대부분이 오류 속에 살고 있지. 그런데 자기 생각, 자신의 의견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잖아. 이게 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튼 자신의 의견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 그래서 뭐 의견은 언제든지 바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에 대해 그 정도의 확신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격, 그것을 바꿀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격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말도 못 꺼내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야,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야. 그렇지? 여기서 목숨을 걸 필요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얘기지. 우리가 의견을 낼 자격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 우리 독재 시대, 불과 몇십 년 전이지? 몇십 년 전 독재 시대에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어른들이 목숨을 걸었지. 아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야. 그걸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드디어 나라로서의 자격을 갖춘 거지.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격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어느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신입사원이라고 의견을 낼 자격, 신입사원이 뭘 알겠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빨리 그만두는 게 좋지. 기회 봐서 다른 회사로 가급적 빨리 옮기는 게 좋아. 왜냐하면 그런 조직 문화는 그 신입사원이 참석한 회의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들, 부장회의들, 임원회의들 보게 되면 그런 회사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있으면 아마 퇴직할 때까지 그 회사의 사장이 돼서도 그 회사의 회장, 즉 그 회사의 소유주에게 꼼짝 못하는 그런 의미 없는 회사가 될 거야. 어쨌든 그런 의견을 낼 기회를 주지 않는 회사에서는 빨리 나오는 게 좋겠지. 자, 우리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격, 그리고 그것을 바꿀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걸어야 돼. 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니체 가기 전에 우선 중간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자.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를 가지기 위해 우리는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돼. 적극적 자유를 가진다고 해서 진리가 뭐야? 진리 혹시
진리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진리. 전부 다 진리 하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지? 진리는 옳고 올바르고 선하고 멋진 것이야. 간단해. 그치? 올바르고 선하고 멋진 것. 그게 진리야. 그런 진리를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야. 이 진리. 그런데 이 올바르고 선하고 멋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도 없고 편안함도 없고 평온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진리를 통해서 뭐 간단한 행복으로 대변되는 즐거움, 기쁨, 서로 어울림, 평온함, 자유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진리를 얻는 방법이 있겠지. 진리를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것인데 옳고 선하고 멋진 것 이 세 가지 줄 수 있는 진리인데 그걸 어떻게 얻느냐.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얻는 거야. 하나는 자유를 통해서, 두 번째는 평등을 통해서.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야. 우리가 진리를 얻으려면 자유 또는 평등을 통해서밖에는 얻을 수 없어. 자유를 통해서 얻는 방법을 이제 철학자들이 스피노자, 칸트, 라이프니치, 쇼펜하우어, 니체 전부 다 자유를 통해서 어떻게 진리를 얻을지를 과학 철학자들이 이제 막 주장을 하는 거지. 2500년 동안. 또 평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접근할 것인지. 콜린즈, 비트겐슈타인, 케르케고르, 아우렐리우스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이 평등을 통해서 어떻게 진리에 접근할지를 막 연구하고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든 수많은 철학자들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유 또는 평등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발견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 행복함, 평온함 이런 것들을 얻는 거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돼. 적극적 자유라고 하더라도 진리가 우리에게 노예의 자유가 아닌 진정한 자유인의 자유를 주기 때문이다. 정말 진정한 프리덤이지. 거짓은 우리에게 노예의 자유를 강요한다. 그럴듯해 보이는 자유인데 사실은 노예의 자유일 수 있어. 잘 생각해보면 평온함, 편안함,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는 상태. 뭐 노장서상을 약간 인용해서 나름대로 뭐 논리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지. 자유인의 자유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자격을 인식하고 내가 자유롭다는 자격을 인식하고 그것의 쟁취를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가능. 자, 그러면 이제 니체 너무나 인간적인 책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 4가지를 공부해보자. 진정한 자유 4가지.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 4가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조건 4가지다. 4가지를 생각해서 뒤에 보면 보시면 1, 2, 3, 4를 공부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인간의 조건 4가지. 자유의 조건 4가지의 제목을 정하고 핵심 내용을 기술할 거야. 답안에. 제목을 교시문 옆에다 쓰고 핵심 내용 100자 정도로 적으면 되겠지. 자, 이제 1번 보도록 하자. 자격을 위해 죽는다는 것. 금방 앞에서 녹음했던 거지? 그 내용이야.
이게 원문이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책에 나오는 원문이라. 물론 선생님이 번역한 거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 자신의 의견에 대해 그 정도의 확신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자신의 의견을 가질 자격, 그것을 바꿀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유의 조건 첫 번째. 쉽지? 답안에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백자로 적어보자. 제목. 선생님 제시문 첫 번째 것만 알려줄게. 첫 번째 거는 우리의 자격을 잃지 말 것. 제목이 그거겠지? 그치? 자격을 잃지 말 것.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 의견은 잊어버려도 의견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자격을 잃어서는 안 돼. 그 내용이 제시문 1이겠지? 자, 제시문 1만 알려줄 테니까 자격을 잃지 말라. 제목. 자, 내용을 써보도록 하자. 자, 스톱하고 한 5분 만에 써봐. 5분? 한 3, 4분? 반드시 답을 쓰고 다음 수업으로 들어와야 된다. 답을 쓰지 않고 그냥 수업만 들으면 글쓰기는 늘지 않아. 반드시 글을 쓰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 자, 다 썼지? 자, 제시문 2 보자. 냉정함과 우아함. 두 번째 자유를 위한 조건이다. 누가 그리스인보다 술에 더 많은 물을 타 마실 것인가? 술에 물을 타 마시면 어떻게 되지? 취하지 않겠지? 술에 물을 타 마시면 취하지 않을 거야. 냉정함과 우아함의 결합. 이것은 소포클레스 그리스 시대지 전후 아테네인들의 고귀한 특권이었다. 그 힘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본받으라. 하루하루의 삶과 고귀한 창작에 있어서 우리는 술 취하면 안 돼.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약간 취해서 조금 기분 좋은 것까지는 괜찮겠지. 하지만 술에 취해서 자신의 냉정함과 우아함을 잃을 정도로 취해서 술 주정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이 냉정함과 우아함을 잃지 않는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 이성을 잃지 않는 상태. 술을 먹고 이성을 잃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자유는 없다. 우리 자유를 누구한테 뺏기는 거지? 술에 취함에 뺏겨버리는 거야.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지,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이지. 그런데 술에 의해서 자유의지가 박탈당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지 않을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제시문 2에서의 자유롭기 위한 조건은 우리는 절대로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술을 마셔도 기분 좋을 때까지만 마시고 취해서 이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상태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야. 자, 또 스톱하고 정리해봐. 제목을 정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자, 됐지? 자, 자유를 위한 세 번째 조건이다. 영웅의 모습. 영웅의 원칙은 타인과 경쟁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느끼지 않고 위대한 일을 달성하는 것 또는 달성하지 않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렵지? 문장이 어렵지? 우리는 어떤 우리 세상 속에서 타인과 경쟁해서 1등하고 최우수 상을 받고 그래서는 영웅이 아니야.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그들을 밟고 올라가서 1등이 되는 것. 그건 영웅이 아니야. 그냥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뿐이지. 영웅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서 새로운 영역에서 스스로 자신의 위대한 일을 달성해 나가는 자들이야. 물론 달성하지 않아도 돼. 달성하지 않는 것이지.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서 그 영역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그게 위대한 일을 달성하든 달성하지 않든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게 영웅의 삶이다. 영웅들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그들을 밟고 올라가서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영웅이다. 그렇잖아, 그렇지? 경쟁하는 사람이 무슨 영웅이라고 하겠어? 자, 자신을 위해 경쟁하면 그건 자유로운 게 아니야, 그렇지? 경쟁 속에서는 자유가 없지, 그렇지? 경쟁 속에서는 자유는 없어. 그래서 경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일단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야. 자, 우리는 영웅의 모습, 자신의 영역, 자신의 땅을 만드는 사람이 되자. 자신의 땅을 만들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제시문 3 정리해봐. 강의 동영상 스톱시키고 답안을 쓴다. 5분 정도 안에 써봐. 제목을 정하고 답안을 줍니다. 여기서 제목이 있지만 이 제목 말고 새롭게 정해서 제목을 정하는 거야. 다른 제목이지. 자, 다 됐지? 제시문 4. 자, 네 번째 자유를 위한 조건이다. 마지막. 자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다. 때때로 우리는 자연 환경에서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즐거운 감정을 느낀다. 그것은 아름다운 자연의 분신이다. 우리가 자연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지. 그런데 자연 속에서 그런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 이곳에서, 이 마을에서, 이 동네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맑은 10월 공기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장난스럽게 부는 바람의 숨결에서 이 맑은 푸른색과 무한한 부드러운 시원한 공기에서 이 고지의 언덕고스 및 숲이 하나로 합쳐진 완전히 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모든 은빛 자연과 이탈리아 핀란드의 고향인 것처럼 보이는 이 고장에서 독일이니까 이탈리아 핀란드 얘기하는 거겠지. 행복함과 즐거움을 자연 속 먼 곳 자연 속에서 행복을 먼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확실히 여기보다 자연에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 여기는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친밀하고 피가 이어진 고장,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상상 이상의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자, 자유를 아주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주변에서 찾으라는 그런 네 번째 마지막
5분 안에 자유롭기 위해서 사람들이 피해 자연으로 도망가면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자유를 유지하고 만드는 다 됐지? 자, 동영상 스톱 시키고 마무리한다. 제목을 정하고 백자로 붙입니다. 자, 그럼 다음번 정리하는 적극적 자유, 진정한 자유지. 진정한 자유를 얻으면 인간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인간 마음의 조건이 가지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첫 번째, 자격을 잃지 말라. 인간으로서의 자격,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자격,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자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알겠지? 이성을 잃지 말라. 언제나 술 마시지 마, 술 취하지 말라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죽을 때까지 절대 한 번이라도 술에 취하지 말라. 알겠지? 맑은 정신, 냉철한 이성, 맑은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영웅적 삶을 잃지 말라.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고 그들의 리더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세상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경영하다 자연으로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돼. 그 세상에서 무언가 이익을 얻으려고 거기에서 경쟁에서 1등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을 경영하는 거야. 내가 뭐 이익을 얻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으면 되는 거야. 영웅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가 아닌 사람들을 이해하는 자이다. 영웅들은 자신만의 위대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자, 마지막 정다운 곳, 정다운 사람을 잃지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말하는 거야. 삶의 진정한 의미는 정다운 곳, 정다운 사람으로부터 발생한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멋있고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존재한다. 알겠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4가지 조건, 자격을 잃지 말고, 이성을 잃지 말고, 영웅적 삶을 잃지 말고, 정당한 것, 정당한 사람을 잃지 말라고. 오늘 니체가 얘기한 4가지 자유의 조건을 공부했는데,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자, 수업 여기까지.